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린 대전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보도 이후 10대들의 잔혹한 범행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가운데 일부는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성 글까지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남학생은 구속됐지만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 여고생은 2차 피해를 당할까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된 채 또래 일당 5명에게 집단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 A양. 팔을 다쳐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지만 괴롭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A양이 집으로 돌아간 지난 14일 오후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 여학생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A양의 알몸을 이모티콘으로 가린 사진과 함께 생각머리가 있으면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경찰에서 신변 보호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장비나 다 받았는데 일단 아이들이 보복을 할까 봐 너무 무섭대요.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걸로 파악된 16살 남학생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당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A양은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2차 피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처로 입원 치료 중인 A양은 현재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구타와 성폭행 그리고 성폭행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한 10대들의 잔혹한 범행에 소년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해 일당들이 과거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벌였던 걸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대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상가 직원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고 인근을 지나던 70대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상가 건물 한 동을 태우고 24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원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59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9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LH에 제출한 뒤 다가구 주택 155채에 대한 전세 보증금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다수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여죄와 공범 여부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화 이글스가 결국 리그 9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4년 연속 꼴찌는 면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문 성적으로 팬들의 아쉬움이 컸지만 노시안과 문동주 등 젊은 선수들의 눈부신 성장이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남겼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의 마지막 경기.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폭죽과 함께 한화 이글스의 2023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한화 이글스 파이팅! 58승 6무 80패, 승률 4할 2푼, 리그 9위. 지난해보다 12승을 더 거두며 승률 3할대 기록도 3년 만에 탈출했고 4년 연속 꼴찌라는 오명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수년째 반복된 리그 최하위권 성적이 아쉽기만 합니다. 풀타임을 처음 뛰어보는 선수들의 체력이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연패 등 안 좋은 흐름을 타면은 쉽게 깨지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시즌 내내 무기력하진 않았습니다. 용병들의 부진 속에 시즌 초반부터 최하위로 쳐졌지만 젊은 선수들의 맹활약 속에 지난 7월 18년 만에 8연승에 성공하며 한때 가을 야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올해 젊은 선수들이 이제 경기 경험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기량이 많이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승엽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30홈런 100타점 대기록을 달성하며 홈런과 타점 등 타격 2관왕에 오른 노시환과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에이스의 자격을 증명한 문동주의 성장은 무엇보다 값진 성과입니다. KBO 역사상 7번째로 고졸 신인 데뷔 시즌에 100안타 이상을 때려낸 문현빈도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을 남겼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시즌 종료 후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리는 교육리그와 마무리 훈련에 참가해 내년을 위한 담금질에 나섭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코레일의 고위급 퇴직자들이 자사가 출자한 회사로 대거 낙하산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출자 회사에 취업한 코레일 퇴직자가 1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급 이상의 고위급 퇴직자 57명은 출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8,400만 원에서 1억 7,600만 원 상당의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식자재 값이 계속 오르면서 외식하기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 대전의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5개에 불과했습니다. 김치찌개 백반은 9,300원으로 1년 사이 2,300원 올라 10,000원에 근접했고 자장면 값은 900원 올라 6,700원, 대전의 대표 음식인 칼국수도 400원 올라 7,800원이 됐습니다. 1년 전 9,000원이었던 냉면은 1,400원 오르면서 10,000원으로 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됐고 10,000원을 넘긴 지 오래인 삼계탕과 삼겹살도 각각 1,200원, 200원씩 올랐습니다. 폭염과 장마 등으로 식재료 값이 크게 뛰면서 외식 물가 고공행진이 불가피한 가운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국체전 5일째를 맞아 충청권 선수들이 잇따른 메달 사냥에 나서며 다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인 대전시청 오상욱 선수팀은 어벤져스 팀이라 불리는 서울 대표팀을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고 세종 소프트테니스 대표팀은 전국체전 3관왕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목포에서 양정진 기자입니다. 비처럼 빠르게 움직여 상대 몸쪽 깊은 곳을 노리고 허를 찌릅니다. 아시안게임 결승전과 전국체전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벌인 대전 대표 오상욱 선수와 서울 대표 구본길 선수가 사브르 단체전 결승 티켓을 놓고 다시 만났습니다. 막강한 어벤져스 팀과 겨루며 초반엔 기세를 빼앗기는 듯했지만 중반부터 역전에 성공하며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상대팀에 일단 김정환 선수랑 구본길 선수랑 너무 이렇게 인터내셔널한 선수가 많아가지고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 말고 제 팀원들이 또 잘 따라와주고 또 저보다 더 잘해줘가지고. 내일 결승에서 우승하게 되면 오상욱 선수는 이번 전국체전 2관왕에 올라서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선수단의 전국체전 연패와 다관왕 도전을 위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렵한 몸짓으로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맞받아칩니다. 4강 진출 티켓이 걸린 소프트 테니스 단체전. 세종 대표팀은 복식 첫 게임에선 라이벌팀인 옥천군청에 패를 내줬지만 나머지 단식과 복식 게임에서 승리를 거머쥐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세종 대표팀은 이번 전국체전 소프트 테니스 3관왕을 목표로 전진합니다. 일단 저희가 개인 복식이랑 개인 단식을 우승했으니까는 단체전도 꼭 우승해가지고 3관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착지. 치타처럼 빠르게 달려 모래사장에 착지합니다. 멀리뛰기 금메달을 목에 건 충남 최고 박태양 선수는 세단뛰기 종목에도 출전하며 또다시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치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다관왕의 꿈은 놓쳤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충청권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보훈청에 접수된 보훈급여금 포기 신청자 수는 2021년 4명, 지난해 2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6명이 수급을 포기했고 2021년 2명에 그쳤던 충남 동부보훈지청도 올해 15명이 보훈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보훈급여 5% 인상으로 전체 소득이 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위기에 놓인 대상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유공자들의 생활고를 막기 위해 보훈급여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인 아성다이소의 경기 남부와 충청권 물류 거점이 세종시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아성다이소 측은 세종시와 3,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말까지 소정면 스마트 그린 산단 내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세종 허브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세종 허브센터가 세워지면 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JB와 충청권 3개 시도가 마련한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행사는 수출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목적 프로젝트입니다. 베트남 기업단체와 충청권 기업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현지에 진출한 출양 기업과의 협력을 주선해 자력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베트남 기업들의 최대 단체인 베트남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하노이 수출 상담회를 마친 충청권 기업들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측은 한국과 경제통상 현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충청권 기업들의 진출 분야 등도 소개하며 알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충청권 기업과의 교역 확대와 다양한 분목에서 상호 간 파트너 관계를 비롯해 충청권 시도들과의 합작 사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cam kết sẽ tiếp tục đồng hành và có nhiều hoạt động hỗ trợ hiệu quả cho hoạt động của doanh nghiệp hai nước và tích cực thúc đẩy hợp tác thương mại đầu tư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ương xứng với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giữa hai nước. 개막식을 겸해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베트남 한인회와 한인 상공인 연합회가 참석해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민사회에 축적된 경제와 법조, 금융 분야 인맥들을 통해 자문과 적절한 멘토링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출 기업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안 풀리는 일이 있으면 하노이 한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에서는 현지에 뿌리내린 20여 개 출양 기업 관계자들이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강을 통해 수출 품목의 통관 절차와 법적인 조치 등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베트남 소비자들의 특성과 최신 트렌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려줬습니다. 기업분들이 좀 더 베트남에 진출하실 때 유의하실 점, 베트남의 제품들을 더 베트남 사람들이 더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걸 좀 더 알려드렸습니다. 네. 선배 기업들에서 이렇게 팁처럼 알려주시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해서 다음번에 뭔가 진출을 하게 될 때는 보완해서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TJB는 그동안 베트남 무역진흥청과 투자기획부 등 베트남 정부 기관과의 공조 행사, 지역 기업의 투자 오디션 프로젝트 등 색다른 시도를 통해 해외 활로를 열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출 상담회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든든한 민간 가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TJB 김세범입니다. TJB 보도국 이수복, 김철진, 양정진, 조형준 기자와 김경한, 황윤성, 최운기, 박금상 영상기자가 취재한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 제18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보도는 숨진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묵살한 교장 교감의 입장을 단독으로 보도하는 등 교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현실을 연속 보도해 대전교육청의 대책 마련과 학교 관리자와 가해 학부모의 처벌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립니다. TJB를 비롯한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회원사로 있는 지역 민영방송협회가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10월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민방협회는 지역 민방에 불리한 광고 협약 개선 및 SBS와 협력 관계를 비롯해 SBS 미디어 크리에이트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장구 판사는 지난 4월 천안의 한 소아과를 운영하며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